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복지위죠.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의료계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자단체는 환영하고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 2016년에 관련 최근에 판결이 나온 게 있었죠. 성형외과 수술이었는데 권대희 씨가 과다 출혈 상태로 방치됐다가 2016년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서 수술실에도 CCTV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일단 넘겼는데 아직 법사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습니다만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개정안에 담긴 내용 그리고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까지 짚어준다면요. 일단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화 같은 경우는 환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원해야지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열람건에 대해서는 환자 의료인이 쌍방 동의를 하거나 공공기관, 수사기관에서 요청했을 때는 열람을 해야 되는 의무 규정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녹음은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고 그 화면만 이제 저장해서 열람권을 부여한다라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은 뭐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수술행위가 있었거나 또는 네. 이 의사가 수술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다던가의 논란이 있었고 특히 이제 뭐 성추행이라든가 이 의료기관 안에서는 마취한 환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의료 환경들이 제보가 되면서 CCTV 설치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그래서 수술실 CCTV 설치 개정안이 나온 6년 만에 상임위가 통과된 상황입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또 의료진들이 환자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대한 수술을 꺼릴 수도 있다. 이런 근거를 들면서 CCTV 설치를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예외 조항도 있다고요. 예외 조항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외 조항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한 수술에 들어가야 될 때는 보호자 동의도 설명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거를 녹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자 생명이 위급하거나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했고요. 특히 전공의 수련 목적, 배우는 인턴이라든가 레지던트 이제 수련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 이때 만약에 학습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현저한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어린이집 그 CCTV 설치할 때도 정부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이건 역시 병원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네. 설치 비용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도 요구자 비용으로 이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뭐 그 의료인들은 아닙니다만 실제 좀 과감한 어떤 집도 과감한 어떤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의사도 뭐 이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뒤에서 CCTV가 이제 보고 있거나 이러면 어떤 뭐 응급시에라든지 어려운 수술들을 뭔가 과감한 기술을 통해서 이 환자 치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예외 조항들은. 그렇죠. 예외 조항인데 사실 의사협회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여야 합의로 통과되니까 야당 쪽에서 의료인들의 입장을 많이 주장을 했었고 예. 여당에서는 이제 환자 입장을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합의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가 높은 그런 응급수술이나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 방해받지 않고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예외정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이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 그럼 이 법 만들었는데 법이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리고 이제 열람 같은 경우는 수사 재판 과정이나 아니면 쌍방이 다 동의를 해야 열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거 찍어놓고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단체는 우선 환영을 하면서도 그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는 게 확대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역행하는 법안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의협에서는 이 수술실 CCTV 법은 그 의료인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할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법이다,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헌법 소환이라든가 위헌 심판을 제기하겠다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회의에서 부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야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민심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전면 부결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앞서서 어린이집 CCTV도 굉장히 사실 어린이집 총연합에서 반대를 했었죠. 네네. 우여곡절
끝에 오랜 사회적 합의 끝에 했었는데 그때 반대했던 게 아동의 인권이 저해되고 특히 일하시는 교사분들에게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현장에 적응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실무성으로 운영을 하면서 적절하게 이제 조화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심스러워서 CCTV를 단다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좋고 환자들에게도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관련된 거 하나 갖고 왔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생각함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정책 관련해 가지고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인데 여기에서 그 조사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뭐 그림만 봐도 좀 압도적이죠.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여자가 한 14,000여 명 됩니다. 13,959명 중에서 97.9%가 찬성해서 13,667명이 찬성 의견을 보였는데 뭐 사실 이 결과만 보면은 국민 거의 모두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의료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서 설문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지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냐면요. 저기에 들어와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만약에 포털 아이디나 이런 이메일 아이디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그 아이디 국민 생각함이라는 곳이 누구나 다른 아이디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여러 아이디로 들어와서 한 사람이 여러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뭐 객관성 이런 부분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기관은요 다 그걸 객관성, 공정성 확보해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고 국민권익위에 있는 플랫폼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사를 해본 건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저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90 몇 %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사람은 그걸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 조사 이전에 많은 조사들이 이미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었어요. 그 여론조사 기관들을 쭉 보면 추세 자체는 찬성이 훨씬 많습니다. 반대보다. 네. 그렇다고 하면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문제만 가지고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국민은 정말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네. 중요한 건 의사들이 정말 본인의 의료 활동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라면 수용하고 갈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의 방향은 좀 확실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해당 법안이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구부 능선은 넘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고요. 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2년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야 시행이 됩니다. 실제 법 실행까지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오히려 2년 유예 기간이 좀 너무 길다라는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현장에 정착해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가보시면 일부 성형외과나 일부 이제 개원하신 분들은 CCTV 설치를 한 병원이라고 홍보도 합니다. 더 고객들한테 신뢰가 된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게 의무화되기 전에 순차적으로 이제 병원들에서 특히 이제 대형 병원급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래서 일선으로 이제 뻗어 나간다고 한다면 시행 과정의 혼선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게 이제 수술실 CCTV가 의사들의 인권을 제약하는 측면보다는 또 환자들의 의사 그 인격이 침해될 소지가 있거든요.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신체 부분이 다 노출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시간으로 유포가 되거나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이 자료들을 가져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해킹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안전관리 전산적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손정혜 변호사와는 저희 사건 큐브에서도 함께하고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는 지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